이런 대기업 브랜드는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리자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대기업 브랜드 결과물을 보니까 2013년도쯤 제가 처음으로 외주받고 만들었던 로고 리즈 시절이 떠오르네요. 이때 당시 10만원도 안되는 비용 받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결과물을 받은 클라이언트가 너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느꼈죠. 아, 이거다, 앞으로 로고나 열심히 만들어봐야겠다 하고 로고 디자인 외기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사실 브랜드의 대표 얼굴이 로고가 맞긴 한데 이 로고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브랜딩이라는 걸 정의할 수 없다는 걸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의 대표 브랜드 삼성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대표적으로 갤럭시나 비스포크처럼 전자제품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제품 말고도 삼성은 AS도 정말 좋은 브랜드고, 만약 삼성 직원이라면 맛있는 사내식당 메뉴가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브랜드라는 게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디자인뿐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가치, 이미지, 경험, 이러한 복합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반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요즘 돈줄 내줘야겠다라는 말 들어봤죠. 누군가의 선행으로 그 가게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돈으로 구매해서 혼줄을 내주는 건데, 이게 소비자들이 제품을 보지도 않고 그냥 구매해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피해 받은 것도 없는데 어떤 브랜드의 정치적 문제나 만행, 미흡한 사후 처리 등의 사실을 보곤 불구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브랜드라는 게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와 브랜드가 상호작용하거나 소통하는 모든 과정에서 느끼는 감각적, 감정적, 정서적, 물리적, 인지적인 측면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이걸 보고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브랜드 경험이라 말하고 줄여서 BX라 부르죠. 그렇다면 이 브랜드 경험은 왜 중요할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로고만 주구장창 만들어주다 보니 의외로 로고 다음으로 정말 많이 부탁받은 디자인이 있었는데, 그게 간판이었어요. 간판 그냥 로고 하나 띡 올리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네,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로고 하나 올리고 전화번호나 무슨 지점처럼 그냥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패치만 해주고 끝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간판에 들어가는 글자 안에 최대 크기가 지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같은 디자인이라도 간판에 어떤 소재를 쓰냐에 따라 이 고급짐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 간판 시공 비용이 확 차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내 가게라 생각하면 이왕이면 비용도 아끼고 예쁘게 만들고 싶잖아요. 사실 이런 건 어디까지나 디자인의 재량인데, 의외로 클라이언트가 몰라서 못 물어보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디자인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보다 되려 디자인 영역에서 벗어난 다른 영역까지도 신경 써주면 이 클라이언트는 나를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만큼 경험이 쌓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로고 디자인 일이 들어오면 하나만 보기보다 이후에 이어갈 다른 디자인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브랜드로서 좋은 방향을 잡기 위해 소통을 통해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고유한 분위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과정 하나하나로부터 소비자가 경험하면서 나라는 브랜드에 대한 특정한 인상,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 결과로 브랜드의 충성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 충성도가 이어져 또 다른 클라이언트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일이 생기면 다시 내 브랜드에 연락 오기도 하면서 이게 곧 이윤으로 연결되죠. 브랜드 경험은 온라인 오프라인 구별 당연히 없고요. 제품 디자인이며 마케팅, 캠페인, 서비스, 패키지 등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자와 상호작용하며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브랜드 경험은 혼자서 배우고 이해하기에는 이게 막연한 분야거든요. 사실 경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도 몇 년이나 걸려 비로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브랜드 경험을 실무자로부터 배울 수만 있다면 이론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경험도 실제 사례를 통해 단기간에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왕 BX를 배우고 싶다면 대기업 브랜드를 탄생시킨 곳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패스트 캠퍼스의 쇠어X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이것저것 진짜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패스트 캠퍼스의 쇠어X 플랫폼은 각 분야를 대표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디자인 기업들의 강의만 있어요. 사실 이런 강의들은 패스트 캠퍼스처럼 이 대형 교육 플랫폼이 나서지 않고서는 만들기 힘든 특정과 같은 건데, 이걸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중 BTS, CU, 11번가 YG 등 업계를 주도하는
하는 BXT인 플러스X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플러스X BX 실버 마스터 패키지, 이걸 들어봤습니다. 대략 16시간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BTS 로고 이거 보고 따로 만들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네모 하나 만들고 올리고 내리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결과 하나가 아니라 결과까지 어떤 생각과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BX 디자인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접근 방법부터 시작해서 내부 이해관계자와 인터뷰할 때 필요한 사항이라던가 브랜드 디자인을 리서치할 때 어떤 걸 조사하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브랜드 다움을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의 과정과 브랜드 경험 디자인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한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컨셉을 정하고 스케치하고 시안을 개발하는 BX 디자인 전략 구축 과정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거 정말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고서는 얻기 힘든 노하우예요. 파트 2에서는 BX 경험 디자인 엘리먼트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접점을 구성하는 원재료들, 대표적으로 로고가 있죠. 브랜드 로고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랑 디자이너가 생각한 로고의 이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프로젝트 중간에 방향성이 뒤틀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알려주던데 완전 공감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 사례를 통한 브랜드 컬러 시스템 구축 방법을 살펴보고 서체 스타일에 따라 연상되는 스토리가 달라지는 브랜드 타이포그래피, 브랜드에 어울리는 아이콘 개발 방법,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한 브랜드 활성화 방법 등 브랜드 디자인의 엘리먼트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브랜드 공간이나 인테리어, 사운드에 대한 내용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브랜드의 원재료가 모였다면 이어서 브랜드 경험 디자인 요소를 흥미롭게 노출시킬 수 있는 브랜드 키 비주얼에 대한 활용과 시스템도 알려줘요. 여기까지 브랜드랑 무엇인지, 브랜드 경험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어떤 요소들이 개발되고 어떤 전략으로 운용되는지 알아봤다면 마지막 파트 3에서는 일관된 브랜드 경험 구축을 위한 BX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역시나 실제 사례를 통해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세부적인 지침이 필수인데요. 그 역할이 바로 브랜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 또한 브랜드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단계예요. 강의 저작권상 제가 영상에 못 담은 주요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실제 자료들을 통해 사례를 하나하나 알려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막상 배우고 싶어도 배우기 힘든 브랜드 경험에 관심이 있거나 더 잘하고 싶다면 플러스X BX 실무 마스터 패키지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런 회사들의 숨은 노하우는 꼭 취준생뿐 아니라 어찌 보면 경력자들에게 더 도움될 수 있거든요. 저도 보면서 이게 공감되는 것도 많았고 전혀 몰랐던 내용도 있었는데 앞으로 브랜딩 디자이너로서 어떤 걸 더 준비하고 알아야 할지 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게다가 패스트 캠퍼스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용 혜택도 준비해줬어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 혜택 꼭 살펴보시고 다들 노력하는 만큼 멋진 디자이너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